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KBO 리그 신인왕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KBO 리그에 또 많은 신인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새로운 얼굴들이 활기를 더해주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신인왕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안 좋았던 팀들도 신인 선수들로 하여금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좋았던 팀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인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좀 새로운 얼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한화 이글스의 포수 허인서 선수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뜨겁죠? 저도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5월의 타격감이 정말 뜨겁다라는 거는 여러 기사나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5월 타율이 4할 6푼 8리고 OPS가 1.498입니다. 리그 전체 1위 기록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홈런을 7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진짜 신인인데 홈런왕을 탈 수도 있는 그런 페이스입니다. 3, 4월에는 1군 엔트리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리그의 경기에는 많이 출장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그냥 적응을 하는데 신경을 조금 썼는데 이렇게 적응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리그를 말 그대로 폭격을 하고 있는 허인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작년에 안현민 선수가 딱 이맘때 잘하면서 시즌 끝까지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신인왕을 탔었거든요. 그때의 그런 향기가 난달까요? 그러니까 안현민의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허인서 선수의 페이스가 무시무시합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 홈런을 기록한 선수들을 보면 원태인, 장찬희, 후라도, 이승현, 김민수와 같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불펜이나 선발에서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홈런을 기록을 했거든요. 게다가 또 이 중요한 상황에서 터진 홈런 수도 상당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화 팬들의 이 애정을 정말 듬뿍 받고 있는 선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프로 5년차 선수이기에 아마 각 팀별로 데이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2군에서의 기록이 많긴 합니다만 데이터가 적지 않게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긴 하겠지만 아마 또 이제 시즌이 지나다 보면은 더 집요하게 공략을 하겠죠. 약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주는 데이터만 확인했을 때는 당연히 신인왕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5월의 활약을 빼고 봐도 OPS가 1을 넘거든요. 정말 5월 이후에 이 타격 어프로치를 조금 바꾼 게 허인서 선수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 존을 확고하게 잡은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군에 올라와서 이 본인의 존을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데 그 기간을 2군에서 잘 만들어 오면서 줄였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트볼에 대한 약점이 물론 많은 신인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느 정도 해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약점을 좀 가리기 위해서 빠른 카운트에서 타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신인왕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선수는 원래 수비 자체는 좋았습니다. 포수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이 도루 저지, 그 중에서도 이 팝타임이라고 하죠. 송구 시간. 그 부분은 정말 리그 최상위권이고 다만 이제 블로킹이나 아니면 송구의 방향, 정확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2군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더 좋아졌고 정말 이렇게 양의지 강민호 이후로 모처럼 만에 이 리그의 대형 포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저 또한 들고 있는 선수예요. 다만 이제 역시 문제점은 풀타임 시즌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인 선수들에게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이 선수는 포수란 말이에요. 포수 자체가 이 체력적인 부담이 꽤 크게 오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 포수라는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남은 이 신인왕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름도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이 포수 장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체력이 확 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신인왕 레이스에서 또 나이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수가 벌써 프로 5년차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거든요. 신인왕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뒤에 나올 이 신인 선수들, 그러니까 완전 생신인, 고졸 신인 1년차 선수들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 상회하는 성적을 찍어야만 신인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타자로서의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허인서 선수를 이길 선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 포수고
양의지 강민호 이후에 또 하루빨리 포수에서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적임자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장찬희 선수입니다. 시즌 초에는 롱 릴리프로 주로 활약을 하다가 불펜에서의 시간이 길었는데 지난 5월달 경기였죠.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더니 어느덧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선발로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는 않았어요. 키움전, 하나전, NC전, 키움전에 처음으로 선발로 등판했습니다만 이때는 투구수가 조절 중이었기 때문에 3이닝만을 소화했고 점차 이닝을 끌어올리더니 지난 NC전에는 6이닝 1실점을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보여줬거든요. 올 시즌에 3승 2패에 3.38의 이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의 불안한 5선발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은 있어요. 팔 각도가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구속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고 구속이 한 147km 정도 나오고 평균 구속이 141 정도로 리그 평균 직구 구속보다는 느려요. 느린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이 수평 수직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으면서 보더라인 피칭이라고 하죠. 이 존 외곽 쪽의 피칭을 상당히 잘 가져가고 있고요. 슬라이더랑 포크볼을 주로 변화구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구들의 완성도도 프로 1년차 치고는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자들을 잘 잡아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선수의 강점은 제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더라인 쪽에 안정적으로 투구를 할 수 있고 9인당 볼넷 개수가 4개로 신인 치고는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더 이제 프로에서의 경험치가 쌓이고 타자를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된다면 이 볼넷의 개수도 더 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투구수에 관계없이 본인의 공을 뿌려줄 수 있다는 것, 또 카운트에 관계없이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공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구가 좋다, 그리고 구속이 좋지 않은 선수가 맞춰잡을 줄 아는 피칭을 한다는 거는 뭐 투구수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차원에 있어서 선발 투수로서는 정말 큰 덕목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경험치를 쌓으면 쌓을수록 아마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투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데뷔 1년차 선수다 보니까 물론 이 상대를 할 때 아직까지 요령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모습도 간혹 보이긴 하지만 제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삼성 라이온즈의 팀 수비가 워낙 좋잖아요. 내야도 그렇고 외야가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야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서 이닝을 끌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한 턴 휴식을 좀 부여받아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뭐 시즌 초부터 워낙 선발 불펜 가리지 않고 많은 경기 수를 띄워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휴식을 또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폭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 시즌 삼성이 우승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가을 야구를 안정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장찬희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시 문제점은 이 체력적인 부분이겠죠. 고교 1년차 선수가 프로 144경기를 소화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 올 거예요. 또 특히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의 뜨거운 날씨 역시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체적으로 완성이 됐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올 여름에 이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시즌 초반에 불펜으로 보직을 받았다가 점점 이제 선발로 보직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직 변경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선수 본인의 이 모르는 신체적으로 데미지가 쌓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팀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가 또 남은 시즌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시 고졸 1년차라는 부분은 신인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박준현 선수입니다. 이 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조금 뒤늦게 데뷔를 했거든요. 데뷔 자체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전 4월 26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데뷔를 했는데 이미 사실 뭐 유명하죠. 박성민 선수의 아들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계약 전부터 사실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터들의 부름을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뭐 썰에 의하면 200만 달러의 제시까지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기대주라는 명성에 걸맞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 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경기에 나와서 ERA가 2.29고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고요. 당연히 7억 원의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키움 히어로즈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투수인데 그 기대에 걸맞는 투구를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50에 이상의 빠른 볼을 쉽게 던질 수 있는 투수예요. 지금 뭐 평균 구속이 152km로 나옵니다만 158의 후반대, 150 후반대까지도 공을 던질 수 있고요. 또 변화구도 140 후반대의 슬라이더와 130 초중반의 커브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속이 다 상당히 KBO 리그 치고는 빠릅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 MLB 치고도 빠른 구속을 던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 고속 슬라이더, 140 후반대의 슬라이더가 정말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투구의 표본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구종 가치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닝샷으로서의 그 퀄리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박준현 선수가 던지는 투구 내용을 몇 번 봤습니다만 정말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시 이 불안 요소는 제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뭐 공 빠른 투수들의 모든 숙제죠, 사실. 이 제구를 잡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공을 빠른 볼을 가진 투수들의 이 양날의 검 같은 거기도 한데 아직은 조금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9이닝당 볼넷 개수가 6개고 조금 많죠, 6개면 신인이라고 쳐도. 제구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투구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구를 최대한 빠르게 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선점해 나가는 게 이런 투수들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빠른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잡고 난다고 하면 뭐 하이 패스트볼도 있죠, 고속 슬라이더도 있고 브레이킹 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나 커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타자를 요리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많긴 합니다만 역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구적인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 이 빠른 투수들, 그러니까 어린 투수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죠. KBO 리그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 투구수 관리라든가 이런 몸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선발로 전환을 하는데 KBO 리그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박준현 선수를 키움 히어로즈가 어떻게 선정시킬까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또 오랜만에 나온 안우진 이후로 제가 볼 땐 이런 대형 투수는 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문동주 선수도 있었긴 했습니다. 생각하니까. 네, 하지만 키움 히어로즈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에 이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잘 안착한다고 한다면 뭐 내년 시즌부터는 키움 히어로즈도 정산 전력으로 다시 한번 또 가을 야구로 도전하는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인왕 레이스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인서 선수의 타격감이 워낙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선발 투수가 가져다주는 이 매력적인 포인트 그 부분을 허인서 선수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니까 시즌을 동일하게 이런 페이스로 둘 다 맞췄다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준현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허인서 선수는 프로 5년차 선수고 박준현 선수는 이제 고교 1년차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도 분명히 이 기자진이나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있을 거고요. 다만 역시 이 인기 투표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박준현 선수의 학교폭력 이슈라든가 데뷔 전부터 있었던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이 정도의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대다수의 표가 박준현 선수에게 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직 정말 시즌 초반이고 단 4경기밖에 등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즌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선수들은 뭐 박정훈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선수들이 있죠. 박정호 선수도 지금 시즌 초반에 물론 뭐 고교 신인은 아니긴 합니다만 1년차 신인은 아니긴 합니다만 올해 2년차로 2승 1패 3.18의 ERA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즌 선발로도 전환한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기대를 받았던 신재인이나 오재원 선수 역시 1군과 2군 엔트리를 오가고 있긴 합니다만 1군에서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인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신인왕을 꼽으라고 하면 앞에 있는 세 선수가 조금은 더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성적은 정말
많이 바뀔 거거든요. 신인 선수들은 특히나 체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치고 올라가는 선수는 누가 될 것이고 또 살짝 처지는 선수는 누가 될지를 지켜보는 재미도 이 신인왕 레이스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강민 선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KT 위즈의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를 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타격적인 능력이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고교 1년차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이런 정도의 수비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유격수로 주전 선발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타격에서의 KBO도 그렇고 뭐 야구 자체가 타격에서 보여주는 임팩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수비도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강민 선수가 주고 있는 이 KT의 안정감은 KT 자체 내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신인왕의 될 확률은 타격에서의 이 심각한 타격에서의 극적인 변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비 잘하는 유격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아마 신인왕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민 선수가 정말 잘해야지 신인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수도 한 번쯤은 언론이나 이런 데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볼 필요가 있는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올 시즌에 뭐 저는 SS 랜더스 팬입니다만 사실 랜더스는 신인이 없죠. 사실 고교 1년차 선수는 현재 1군 엔트리에 남아있는 선수가 아예 없고 뭐 애초에 올 시즌은 그런 픽을 뽑지 않았던 것도 있긴 합니다만 김민준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래서 타 팀의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참 부럽네요. 여러모로 이 신인 선수를 제대로 뽑지 못하는 우리 팀 입장에서 타 팀의 좋은 유망주들을 성장하는 걸 보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좀 빠르게 KBO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신인들이 나와서 여러 포지션을 두고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